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테마로 만나는 책 추천 코너 대결 책 대 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사서 이사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날이 좀 푹했죠. 네? 예, 푹하다는 말 못 알아듣는구나. 사투리인가 이거 좀 따뜻하다. 예, 연식이 나오는. 너무 춥지 않아요? 아, 추웠어요? 네. 아,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여기보다 훨씬 추워서 그런지 오늘 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좀 돌아다녀도 되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식상해서 그래도 연말 분위기가 좀 나지 않아요? 네, 이제는 예. 여기저기 곳곳에서 캐롤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캐롤이 옆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한테는 달콤하게 들릴 테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볼륨을 확 줄여버리고 싶은. 저는요, 연말 분위기를 어디서 느끼냐면 편의점에 호빵이 이렇게 뜨끈뜨끈한 호빵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어묵 국물이 먹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아, 연말 정산해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 하는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게 진짜네요. 예, 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뭐 다 네. 뽑고 해야 되고 또 격리하시는 분한테 또 한 번 쿠사리 정도 막아야 그럴 때 저는 느끼거든요. 두 분은 언제 느끼세요? 연말 겨울이면은 왜 네. 저희 현금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아세요? 현금? 길에서 길거리. 파는 붕어빵이랑 계란빵. 네, 계란빵, 호빵 이런 거 먹어야 돼서. 맞아요. 군고구마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아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겨울이 왔구나. 맞아요. 저는 요즘 붕어빵 중에서도 이제 슈크림 들어간 거. 요즘 장난 아니에요. 젊으신데 신세대신데. 진짜 조금 붕어빵도 있어요, 요즘. 아니, 나이 먹으면 팥빵만 먹어야 되나? 어떨 때 느끼세요? 연말 분위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차트에 이제 머라이어 캐리 언니의 All I Want for Christmas. 그래요. 그분의 그 연금 노래가 주머니.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때가 됐구나. 예, 맞아. 아니,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 시기가 되면 꼭 특정 음악이 듣고 싶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나만 외로운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가, 네. 요거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왜 퇴사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네. 오늘의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첫눈처럼 진눈깨비가 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날씨를 보면은 이제 정말로 겨울에 한복판에 있구나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예. 저희 며칠 또 보내고 나면은 다시 새해예요. 아, 네. 네, 또 한 새해를 살이. 또 이렇게. 아니야, 이제 내 나이 돼봐. 그러면은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뭐죠? 네. 네. 네,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예, 이런 예.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은 네네.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불어 우리 추운 겨울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어떤 거 해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가오는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시집을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우리 사랑하는은 빼자. 그냥 가족의 그냥 수도 가족, 있는데 친구, 또 내 그래요? 자신 다 그래?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연인이라고 안 했으니까 포함시킨다고 네. 하고 연말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시집. 딱 좋은데요. 예, 뭔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시집이 있긴 있는데 일단 두 분이 어떤 시집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요즘 연말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면서요. 이 시집을 읽으면 연말에 또 어울리는 시집들이 그러니까 여름에 읽는 시집하고 또 가을에 읽는 시집이랑 연말이랑 다른 것 같아요.
두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김사서님 이 주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책정을 하신 거죠? 네. 예. 각자 나름의 이유. 예. 네. 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사서님이 선물하고 싶은 시집으로는 어떤 책을 가져와 주셨는지. 저는 이문재 작가님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맨 앞이요? 네. 이야, 제목부터가 확 와닿았는데 뭔가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내용은 어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문재 시인의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은요. 문학동네 시인선의 52번째 출간작입니다. 예. 시집은 총 4부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마다 이제 특정 소주제를 가지고 전개가 되는데요. 1부는 봄과 꽃, 2부는 인생과 일상, 3부는 사랑과 죽음, 4부는 지금, 여기가 맨 앞인 이유라는 부제와 함께 8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4부, 그러니까 1부는 봄과 꽃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 게 겨울에서는 뭔가 마무리를 하고 뭔가 조금은 좀 차분한 느낌의 어떤 그런 제목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이번 시집이 이문재 작가님이 무려 이제 10년 만에 묶어내신 시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 인터뷰에서 작가님께서는 그동안은 시는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셨대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예.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뭔가 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시를 통해서 시인이 드러내야 하는 어떤 자세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하셨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세계관과 세계감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나의 관점이잖아요. 예. 세계감은 이제 세계와 나를 함께 느끼는 나의 감정이라는 세계관하고 세계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세계감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나나 너로 대입해서 그동안 나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하셨다면 예.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이런 나의 관점에서의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의미를 떠올리는 시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관점이잖아요. 뭔가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하고 좀 동떨어진 존재로서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걸 봤다면 예, 맞아요. 세계감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세계에 이 사회에 좀 더 함께하고 연대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가치관 같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 예. 시는 맨 앞에서 어루만지고 맨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다. 그게 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또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이처럼 이제 저희 역시도 내가 누구랑 함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따스하게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예. 내용이 담긴 시집이에요.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맨날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늘 되는 핑계가 아유 먹고 사느라 바쁜데 이렇게 했는데 가끔 빅이슈 한두 건 이렇게 팔아준 거 말고는 사회를 위해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시를 읽고 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거 있어서도 어떤 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문재 시인님이 제가 자꾸 실수로 이문세 시인이라고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인님. 근데 이제 이 이문재 시인님이 과거에 또 여러 편의 시집을 내셨잖아요. 근데 네. 요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요 시집을 선택했을 때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끝이잖아요. 연말은. 그렇죠. 네, 물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나면은 아 시간 진짜 빠르다. 또 내년이면 또 몇 살이다.
올해 그렇죠. 나는 올해 나 뭐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허무함이 함께 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김사선님 같이 조금 이렇게 영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더 허탈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섰다가 다른 또 개인정보가. 네. 예.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돌아보면 뭔가 후회가 남는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예. 또 어릴수록 한 살 한 살의 의미를 둘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네. 예, 맞아요. 예. 네. 네,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운 연말에 네. 연말은 또 아쉬운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문재 시인께서 우리가 선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라고 또 새롭게 의미를 일깨워 주시면서 네. 앞으로 또 다른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할 내년의 나에게 용기를 주는 시집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맞아요.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새 희망의 어떤 그 스케줄을 짜고 내년에 어떤 것을 기획하는 것도 또 즐거움이잖아요. 네. 그 용기를 얻으셨다는 거죠. 네. 그 사서로서는 부끄러운 네. 말이긴 하지만 예. 저는 시집이 좀 어렵게 도전할 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다 보면 좀 난해한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약간 또 근데 또 사서다 보니까 예. 다 이해해야 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난해한 영화가 나오면 네. 영화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아니 저도 어. 그 왜 소설가들 중에서 이제 뭐 몇 대 거짓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마르시아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독했다. 아직 다 저기도 번역도 안 됐지만 그리고 이제 율리시스 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다. 네. 저거 읽었을 리가 없어. 우스갯소리로 저도 읽다가 막 몇 번 포기하고 그래도 읽고 하는데 시는 그 시어가 좀 논리성을 배제한 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시인이 여기에 담아놓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런 걸 자꾸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문학 초보자인데요. 네. 이런 저한테도 이번 시집이 참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또 생각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구절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또 선물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더더욱 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작가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왜 막연히 시인 또 선입견이긴 한데 예. 선입견이긴 한데 예. 시인 선생님들은 뭔가 좀 나와 동떨어진 세계를 사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약간의 예. 또 그런 기분이 들기도 저는 했었는데요. 네. 이 작가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나와 같은 세상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마음씨 넉넉한 그냥 옆집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인이 답해주는 담담한 말들로 연말에 따뜻한 위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떤 시를 읽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좀 쉬웠고 좀 이렇게 가볍게 와닿는 시를 읽으면 이 시인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이 나하고 네, 같은 겪는 감정선이 비슷하고 또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시를 읽으면 요거는 내가 필사하고 싶다. 아니면 또 주문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맞아요. 읊조리는 그런 구절이나 문장이 있잖아요. 요 시집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시집의 제목이 된 예,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네. 네, 이 시는요, 시집의 마무리인 4부의 시작을 여는 시예요. 네. 자, 그럼 아름다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과 갑자기 들어보네요. 에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듬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연민, 연대도, 사랑도
역사, 시대, 문명,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와, 아니 이거 정말 이렇게 또 김사선님이 읽어주시니까 눈앞에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연습했어요? 타고났다고 말하죠. 타고났다고. 아 근데 이 문장이 저는 어느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냐면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역설적인 사고의 전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그래 끝이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끝이기 때문에 맨 앞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요런 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네요. 네, 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작과 끝은 언제나 또 통해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 바로 여기서부터가 맨 앞이다라고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나무 새싹이 끝에서부터 새롭게 솟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참 좋을 구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를 읽으니까 들으니까 참 쉬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반드시 시어가 어렵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꼬아야 좋은 시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일단 저 같은 좀 저차원적인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시 같아요. 네, 이 밖에도 85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집치고 꽤 두께가 있어요. 그러게요. 큰 꽃 3월에 내리는 눈, 어떤 경우 사막. 제가 이렇게 4개를 더 꼽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좋은 책은, 저 자신에게 좋은 책은 밑줄이 많아진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밑줄이, 네. 네, 제가 읽으면서 그 어떤, 네, 네. 그래서 참 밑줄 긋고 싶은 구절이 많은 시집이구나 밑줄 느꼈고요. 긋고 싶은 구절. 이게 이제 필살기 같아. 여기서 이기려고 지금 마지막 필살기를. 저 필살기. 아니 네. 근데 정말로 어떤 글은 필기구 없어도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집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시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문장이 이렇게 이 텍스트로만 봐도 보는 거 생긴 것 자체가 아름다운 문장이 있지 않나요? 예. 시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도. 소설과는 다르게 이 시는 직관적으로 탁 다가오잖아요. 네, 맞아요. 소설은 내용을 쭉 앞뒤 맥락을 이해해야지 그 감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시가 주는 그 장점이자 시만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김사선님이 마지막 필살기를 이렇게 날렸는데 이제 과제 부담이 이사선님이 실드를 어떻게 칠지. 저번에 안 그래도 또 예. 1패를 해가지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사선님에 이어서 이사선님이 준비하신 시집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김소연 시인의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입니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정말로 이제 좀 고리타분한 표현인데 시적이네요. 네, 너무 진짜 너무 고리타분한데 정말 진짜.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표현을 못하나요? 예, 큰 게 한 방을 치고 가네요. 예. 어떤 시집인가요, 이 시집은? 네, 이게 그 김소연 시인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시를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몇 해 전에 그 신영철 평론가가 쓴 네. 책에서 우연히 이 시인의 시 일부를 보고 예.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테마가 정해지자마자 시 하면은 무조건 김소연 시인의 시를 나는 소개를 하겠다. 이거 갈고 닦고 있었네. 이게 이제 벼르고 있었네. 네, 그래서 녹팟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시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그 김소연 시인은 이제 1993년 현대시 사상을 통해서 등단해서 1996년에 첫 시집 그게 다르다라는 책을 냈고요. 예. 이후 10년 만인 2006년에 낸 시집이 이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입니다. 야, 네. 10년 만에 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네. 그 의미가 엑기스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후로 시집 눈물이라는 뼈, 그리고 수학자의 아침, 또 산문집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글자 사전 등을 내면서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예. 네, 이 김소연 시인의 삶을 조금 더
보자면은 네네. 시인은 경주의 한 목장에서 큰 딸로 야, 태어났다고 경주 해요. 목장에서 예. 감수성이 네.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그 자유로운 곳에서 이제 뛰놀면서 사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처음 3, 4년 동안은 사투리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맞아요. 네, 조금 고향 경주를 아니, 이 서울 사람들 좀 반성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문화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존중해야지. 저는 고향이 저는 충청도거든요. 정체성이. 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하지 않은데 충청도만의 사투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충청도 사투리 알기 일본 코너 잠깐 하면은 일본 코너. 예를 들어서 코너 속에 코너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어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를 네. 기어 기야 이렇게 물으면 아 저놈은 충청도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서울에서만 사는 서울촌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역 또 저희 또 한 분 또 계시지 않나요? 우리 김사선님. 임실의 딸. 임실의 딸. 그 치즈가 유명한. 네, 맞아요. 네. 바로.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고향에서 치즈 올라오면 좀 나눠주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요 사투리 때문에 약간 어렸을 때 네네. 왠지 왕따도 당했을 것도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향 경주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처음에 예. 조금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후로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한창 시위 학생 운동 같은 것들 했던 그쵸, 시기라서 그 시기였으니까. 네,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데 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거기에 몰입을 하지는 못하셨었대요. 네. 이제 그 후로 이제 문학 쪽에 관심을 두게 되셨고 네. 문학 동인지를 이제 만드시면서 졸업 후에는 등단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예, 예.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를 이제 그 핵심 주류는 아니고 항상 그 언저리에 있는 변두리인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본인 감성을 이렇게 변두리인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시인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어린이 도서관 웃는 책을 운영하셨다고 도서관? 하는데요. 예. 저희가 또 이제 도서관에서 그렇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런데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도서관은 돈이 절대 되지 않아서 이분은 네, 정말 욕심이 없고 소탈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람들 오면 책 빌려주고 이러면 되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일도 굉장히 많고 네. 일단 수익성을 맞아요. 내기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도 이 김소연 시인이 도서관을 운영할 때도 이제 뭐 월세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그럼 10년이나 운영했다면 대단한 어떤 희생이 따랐을 것도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터뷰를 보고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남편분이 함성호 시인이시라는 분인데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건축가셔서 남편분께서 지어주신 건물에 이제 옮겨서 이제 도서관 운영하시다가 결국 이제 적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게 되셨다고 해요. 네. 언젠가 다시 하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 시인이 어떤 분인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내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304 낭독회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소연 시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윤학이라는 시인의 시집 제목을 인용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 이제 슬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인도 이제 본인의 시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참 실천이 어려운 일인데. 네, 존경스럽네요. 예, 삶의 궤적을 보니까 이분은 시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시인의 시도
누군가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시이고 삶의 슬픔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집을 가져오게 됐고요. 아, 저도 이제 이분을 조금은 간접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분이 낸 시집 같은 것들을 제목을 네. 아는데 이게 이분이 93년도에 등단하셔가지고 굉장히 중간에 시집도 많이 내고 산문집도 네, 내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에게라는 뭐 최근 시집도 있지만 네. 요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예, 어떤 매력 포인트에 흠뻑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 포인트,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테마가 연말에 선물하고 싶은 시집이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연말 되면은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콘텐츠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예, 그런 예. 분위기를 많이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슬픔에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인생에 사실 신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조금 슬픔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고 맞아요. 이렇게 눈물을 네. 흘리는 슬픔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네. 조금 우울한 감정, 약간 고독한 감정, 쓸쓸한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감정, 슬픈 감정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게 정말 건강한 사람이죠. 슬픔 네, 자체도.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고 또 예.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시집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에서는 삶의 언저리마다 이제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을 차분하고 정제된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 되면 마냥 기쁜 게 아니고 약간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약간 지난 날에 대한 후회. 좀 차분해지고. 네, 예. 그 한 살 한 살 먹는 서러움 같은 괜히 억울해지는 예. 이런데 데스노트에 적혀 있던 이름을 하나씩 네. 지어가며 용서하는 또 네. 그런 훈훈한 마음을. 그 용서도 이제 맞아요. 본인 안에서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맞아요. 한번 정화를 시켜야지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보내준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또 계시대요. 아. 이렇게 가족, 애인, 친구와 이렇게 행복하게 파티를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분들. 이 상대적 맞아요. 소외감이 더 커질 것도 네, 같아요. 오히려 연말에는 그런 게 더 있어서 연말 우울증이라는 말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한 시집을 제가 또 오늘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빛과 그림자라고. 연말에 우리가 막 들떠 있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또 그 즐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받는 마음. 그런 상대적인 그 쓸쓸함 이런 것도 어루만지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집을 통해서. 네네. 이 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뒤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았네. 해지는 쪽을 등지고 앉은 사람처럼 그 뒤에 아득한 빛들이 당신을 비추고 있었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을 보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내 뒤에 지나온 내 삶이 그림자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스스로한테 드는 감정들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이시고 또 자신을 조금 바라보면서 연말 좀 차분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쓸쓸한 사람들은 또 요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제가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서 아니요 또 이러다가도 누가 고기 사준다고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또 가서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라는 그 이 특별한 시즌에서 느끼는 감정이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도 느끼고 또 쓸쓸함도 느끼고 그 두 감정을 다 건강하게 어루만질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리가 싹 되는 느낌. 와. 예. 이 시가 네. 굉장히 여기 안에서도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울림을 느꼈고 또 힐링을 받았다라는 시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챙겨왔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김선 시인한테 반했던 시를 가져왔어요. 혹시 조금 더 어울리는 시가 있나 싶어서 이제 그 시집을 다 읽어봤는데 네. 역시 이만한 시가 저한테는 없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네.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이사선님에게 원투펀치 날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안 되는데 좀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또. 알겠습니다. 네. 이해한다는 말, 이러지 말자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그런 거짓말을 할수록 사무치던 사람. 한 번 속으면 하루가 같고 한 번 속으면 또 하루가 같네. 원한금침 원한금침 마음의 방목 마음의 쇠락 내버려진 흉가 산의 들의 지천으로 피고지는 쑥부쟁이 아카시아 그 향기가 무모하게 범람해서 나 그 향기를 안 맡고 마네. 너무 멀리 가지 말자는 말, 다 알 수 있는 곳에 있자는 말, 이해한다는, 사랑한다는, 잘 살자, 잘 살아보자 그런 말에도 멍이 들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네. 야, 아니 시에 어울리는 목소리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예, 웃음이 터지면 예. 네, 이게 시 제목이 뭐죠? 이 시 제목이 불기이라는 시입니다. 불귀이. 네네. 이 시집 안에 불기 시리즈가 있어요. 아, 그래요? 1가지 불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고요. 네네. 이게 약간 좀 들으면 약간 사랑 이야기 같은 두 남녀의 이야기 같은 시인데. 네, 연애 감정 같아요. 네네네. 네.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시가 조금 읽기에는 길어서 중략을 했거든요. 예. 전문을 다 보시면은 예. 또 이건 또 텍스트로 봐야 제맛입니다. 네. 이게 연이 나눠져 있지가 않고 네. 이 길게 쭉 이어져 있나? 일종의 산문시 같은 네, 그런 시네요. 한 연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기에도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저희가 수능에서 언어 영역 공부할 때처럼 이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듯이 그렇게 시를 해부하는 듯한 감성법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시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렇죠.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시를 수수께끼처럼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게 맞나? 나는 이걸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화 전공자도 아니고 시 애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고 보이는 만큼만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를 보는 순간에 진짜 마음에 뭔가 훅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훅 들어왔어요. 제가 또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때 헤어져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이제 끊어 읽지 않게 되니까 그 연인에게 애절하게 말을 전하는 것 같기도 마치 편지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또 단호하게 그냥 이별을 고하는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 같기도 하고 다 지난 후에 돌이켜 생각하는 시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읽을수록 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 뭐랄까 이제 개인의 어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기 자아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거일 수도 있고 꼭 남녀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가장 강렬한 시였습니다. 저한테도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또 특히 이제 이사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해석하려는 노력보다는 시를 바다에 비유하자면 그 바다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파도의 출렁임과 따스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주는 직관적인 감성, 그 감성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시를 읽는 더 좋은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 시를 해석하는 게 좋은 태도 같아요. 그 어떤 시인분들께서 언어 영역 수능에 나온 본인의 시를 풀었다가 다 틀리셨대요. 본인도 모르는. 내가 쓴 거 이런 의미가 있었나? 독서법이 없는 거죠. 아니 이거는 팩트인데요. 왜 영화의 그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탑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 알프레드 히치콕인데 알프레드 히치콕의 외소년인지 뭐 친소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인가 고등학교에서 영화 관련 수업을 듣고 근데 이제 이렇게 관련된 교재가 알프레드 히치콕에 관련된 영화였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용이 뭐예요 하고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냈는데 씨 맞았대요. 본인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창작은 그 작가나 그 시인이나 소설가의 영역이지만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작품을 내는 순간 맞아요. 작가의 손에서 떠나면은 네네. 이제 그 다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악플이든 선플이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자유롭게 이해하고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고 투표로 넘어갈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사서님, 김사서님이 연말에 자기가 추천한 어떤 시를 읽는다면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시를 읽고 싶다. 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예. 미리 한번 말을 해봤는데 네. 그래요? 저희가 겹쳤죠. 겹쳤어요. 네. 어디? 저희 출퇴근길. 출퇴근길? 네. 네, 사실 시라는 게 한 편 한 편 쉽게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소설하고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위로받아야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왜 또 퇴사하는 되게 연장선 주제가 연상선인가요?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미운 사람 이렇게 저기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출퇴근도 출근하고 퇴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이 이제 야근하고 퇴근하는 예. 그때가 가장 진짜 감수성 최고적으로 건드리면 우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퇴근하면서 뭔가 가라앉아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에서 네네. 이 시를 본다면 조금 더 집중하고 더 와닿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네,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전 퇴근 시간인 거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죠. 김사서님. 저는 출근길이었는데. 출근길. 잠 안 오시나요? 아, 잠 덜 깼을 때 아니야? 일단 지하철 자리에 앉으셨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예. 가정하에. 네. 근데 물론 저도 지하철 타면 스마트폰 하긴 하지만 예. 가방에서 얇은 시집 한 권 꺼내서 읽으시는 분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지하철에 꼭 한 분씩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멋있다. 근데 제가 워낙 시 초보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네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하고 예구성 작가님 그리고 PD님의 투표로 오늘의 테마 연말에 선물하고 싶은 시집 추천 책을 선정할 텐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올해가 정말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올해 그러네요. 마지막 방송.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요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어떤 소감, 한 해에 대한 소감이 있다면 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사선님 먼저. 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녹음실에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녹음실 향기가 이제는 좀 익숙해지려고 해요. 저 책제책을 또 첫 회부터 저는 맞아요. 이제 계속 맞아요. 참여를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겁이 많이 났는데, 네.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이 처음이다 보니까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 사설로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다는 거에 조금 더 열심히, 네.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됐고. 자기 네. 말씀 시작이다. 네네, 감상이네요. 예. 네,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 올해 처음으로 도전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즐겁게 했고, 네, 새로운 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김사장님? 네, 김사선님. 저는 중간 투입됐죠. 네, 이전에 김사서분에서 새로운 김사서로 와서 네. 민폐를 끼친 건 아닌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죠. 걱정이 되네요. 예. 세간둥이. 재간둥이가 됐나요? 역시 임실의 딸인가요? 네. 민폐 끼치지 않고 제 역할 하고 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아무래도 책이라는 게 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그렇죠.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인문학이나 소설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 코너 준비하면서 저도 그림책도 찾아보게 되고 시집도 읽어보게 되고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독서의 영역이 저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영역을 참 사서로서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새로운 즐거움을 많이 알게 돼서요. 감사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두 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올 한 해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야 그래 이런 책도 나도 읽어봐야겠다. 네. 그런 감동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이제 쇼부는 쇼부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승부는 승부죠. 자 연말에 선물하고 싶은 시집으로 선정된 오늘의 추천책은 지금 여기가 맨 앞.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이렇게 또 2연패를 그러네요. 예. 내년을 또 기억하면 되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네. 맞아. 일러야지. 이번에 누가 이길지 알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같은 작품인가요? 알았습니다. 투표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년에는 한번 실시간 만약에 우리가 카톡 창이 있다면은 실시간 투표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사선님, 이사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지금 여기가 맨 앞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 자체가 테마인 코너죠.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